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이의 입장에서 아빠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느꼈던 그 과정과 감정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그 부분에서 아이가 작성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대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이가 하면 좋은데 아이가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이제 저를 닮아서 부끄러움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지금 뭐 이렇게 그 동영상 앞에서 좀 자유롭게 떠들 수 있지만 원래 어린 시절에 상당히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였어요. 근데 저희 아이도 아빠를 쏙 빼닮은 거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제가 만든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문서를 보시면 이 프로그래밍을 그 공부를 하려고 가르치려고 했지만 또 이렇게 문서도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를 보시면 꼭 프로그래밍을 가르친다는 게 프로그래밍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연습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만든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버벅거리거나 이게 어떤 의도로 만들었지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제 아이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피카츄를 너무 좋아해요. 어느 정도냐면 그, 그 피카츄 제가 5살 때 피카츄를 샀다고 했잖아요. 이 학교를 갈 때 피카츄를 자기가 자던 침대에 이렇게 모셔두고 어릴 때는 이불도 덮어주고 그리고 인사도 하고 학교에 등교를 해요. 갔다 오면 또 인사를 하고요. 뭐 애완동물은 아니지만 거의 그 하나의 애완동물이나 한 사람으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어제 키를 쟀는데 189.2cm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190에 달하는 덩치 큰 저보다도 훨씬 더 덩치 큰 놈이 피카츄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도 이렇게 피카츄로 했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본인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게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좀 알고 싶고 뭐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노트북이 그 탐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빠를 설득을 해서 노트북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바로 장표에 나오네요. 이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을 하고 싶은데 집에 PC가 있긴 하지만 자기 방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 짱구를 굴리다 보니까 아빠가 프로그래밍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일정 수준의 그 학습을 하면 아빠가 노트북을 사주겠지. 아이들이 원래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기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이거는 왜 이게 싫었다는 거겠죠? 이 거실에 PC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어, 이게 엄청난 또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트북을 걸고 이제 이 프로그래밍 학습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 공부를 시작했는데 원래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피카츄가 우는 그림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이런 공부가 아니라 약간 다른 방식으로 모두의 파이썬이라는 책으로 학습을 시작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저 책을 먼저 본 다음에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리고 이제 책을 다 보면 제가 얘기한 거는 책을 다 본 다음에 아빠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계를 그리기 시작한 거고요. 1일차에 원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시침을 그리고요. 예. 초침을 먼저 그렸나 보네요. 제가 문서상으로는 시침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초침이 이동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분침이겠죠. 네. 두 개의 선,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선을 그리고, 이거는 두 개의 선을 그릴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선을 그릴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두 개의 선이 그려지려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에 보면 서로 이제 이 선들이 겹치면서 같이 움직이거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침, 무침, 초침을 다 만들어서 완성된 버전을 완성된 버전이 아직 안 나오는군요.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 개의 선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만나서 그 오류 속에서 헤매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원래 모든 것에는 이런 고통이 따라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이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 해결하기 전까지는 엄청 고통스럽죠. 그래서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날이 기억이 나는데 오류가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퇴근하면 아빠한테 질문을 해야지 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근을 해서 같이 이제 밥을 먹다가 막 그 어떤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투로 넌지시 혹시 뭐 그런 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라고 했더니 뭔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나 봐요. 절대 밥 먹다가 뭐 뛰어나가서 자기 하던 걸 하고 뭐 이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밥 먹던 걸 멈추더니 그 프로그래밍 밥 먹기 바로 직전까지 자기가 해결하려고 막 몰입해 있던 그 프로그래밍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 밥 먹던 걸 멈추고 바로 가서 도전을 하는 거죠. 원래 이게 무엇인가 하나에 푹 빠졌을 때 나오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더니 한 5분인가 10분 지나니까 바로 문제를 해결해서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의 그 즐거워하던 모습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다른 뭐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도 많지만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 노트북 한 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무궁무진한 것을 만들 수 있고 또 문제를 만날 수 있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머리를 쓰다 보니까 꼭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무엇인가에 빠져 있을 때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만들고 문제를 부딪히고 해결하고 이때도 엄청나게 많은 머리를 쓰잖아요. 저는 그 자체가 그 모든 것이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그 경험을 한 거죠. 저는 이 경험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날이 인상적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던 그때 저희 아들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차에 이제 정말 시계가 터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각으로 가서 세 개의 움직이네요. 시침은 좀 거의 잘 안 움직이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서는 그 테두리 선에 1초 간격으로 선이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좀 더 만들고 싶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1초 간격 선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자, 보시면 쭉쭉쭉 그린 다음에 컴퓨터의 시간을 읽어서 딱 시작을 하고 여기서부터 1초 간격으로 이동하는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물론 앞에서 책을 본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매일 하루에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능 구현을 해나가면서 7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시계를 완성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맛보기였고요. 다음 단계로 여기 아까 지나가던 헬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있네요. 이것도 파이썬 기반의 책이고요. 아까 그 모두의 파이썬 책보다 한 단계 더 난이도가 높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상당히 놀고 싶은 것도 많은데 원래 책 보다 보면 잠 오잖아요. 아마 그 부분을 표현한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노트북을 걸고 그 프로그래밍 학습을 했잖아요. 이 앞에는 맛보기로 너가 정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걸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제시하는 두 번째 미션을 너가 완성을 하면 그때 노트북을 사줄게.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좀 전에 봤던 그 책을 학습한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미션인 벽돌 깨기 게임을 제시를 하고 이 게임을 구현을 하면 아빠가 노트북을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기의 시작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전에 봤던 헬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에 이 두 개의 공이 충돌하는 그런 예제가 있었습니다. 벽돌 깨기 게임 1단계에는 두 개의 공이 충돌하는 것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할 때, 책에 있는 예제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이걸 조금 조금씩 응용을 하면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를 해서 내가 원하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된다. 자, 이렇게 충돌해서 사라지는. 첫 단계는 이겁니다. 처음에 책에서는 충돌, 이 공들이 이동하다가 충돌하는 거였는데, 첫 단계로는 충돌했을 때 공 하나가 사라지는. 이게 1단계로 시작을 한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위에 이제 벽돌을 그리게 만들고 벽돌은 고정돼 있고 왜냐면 앞 단계에서 무엇인가를 이제 그리는 거는 그래도 자신감이 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우리가 이제 흔히 벽돌 깨기 게임은 바를 이용해서 튕기면 어, 공이 올라가서 벽돌을 치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근데 제 아들내미가 피카츄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이 밑에 바 대신에 저 같으면 그냥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바로 하고 튀기는 건 공으로 했을 텐데 예, 보시다시피 밑에 움직이는 거는 피카츄로 하고요. 피카츄가 번개를 쏘거든요. 예. 그래서 공격할 때 그 번개를 공 대신에 튀기는 걸로 한 거죠. 이게 아이들이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활용을 해서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우리 기대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 재밌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첫 단계에서는 피카츄가 이동을 하고 이렇게 튕기면 맞으면 해당하는 벽돌이 사라지는 약간 벽돌 깨기 게임 비슷하게 된 거죠. 그 다음 단계로는 뭐라는 거냐면 첫 단계는 이제 벽돌이 한 번 부딪히면 그냥 바로 사라지는 거였는데 그 다음 단계는 난이도를 높여서 벽돌의 색깔에 따라서 어떤 벽돌은 두 번 부딪혀야지 사라지는 아이가 이제 그 부분도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제 문서를 만든 것도 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 한 번 부딪히고 그럼 색깔이 바뀌고 또 한 번 부딪히면 사라지고 이런 부분까지 문서에 녹여내려고 이 모든 문서를 지금 아이가 혼자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아마 프로그래밍을 또 구현할 때 문제를 해결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고민을 하면서 문서를 만들었겠죠. 이 하나도 얼마나 의미 있는 학습 아니면 성장 경험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만이 공부가 아니라 그 외에 아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거리는 저는 무수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학교 외에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진하게 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면서 배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예, 그런 부분에서 너무 학교에서 하는 공부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이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 만들고 싶은 게 있다면 좀 지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예, 그 다음 단계로 뭘 만들었냐면 이제 게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재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며칠째 완성됐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게임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천천히 움직이네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끝까지 한번
자,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시작을 하면 게임이 다시 시작되는 2단계까지 만들고서 게임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미션까지 완성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내기에서 이긴 거고요. 솔직히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기대를 별로 안 했습니다. 아이가 인내력이 그렇게 끈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제시했던 책을 두 권을 보고 두 개의 프로그램 그리고 두 번째로 만들었던 벽돌 깨기 게임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리라고 절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노트북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한 건데 결국은 어떡합니까? 약속을 했는데 노트북을 사준 거죠. 예, 좋아하는 피카츄의 모습이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구매한 후에 그냥 뭐 아이는 신이 나서 이제 더 이상 뭐 노트북을 샀으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즐기라고 뭐 프로그래밍을 안 해도 그냥 그렇게 지냈죠. 예, 그렇게 지내다가 방학을 그렇게 보내는 게 좀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한테 그 다음 단계의 도전을 제안한 거죠. 예, 이게 이제 피카츄 배구 게임인데요. 원래 있던 게임이에요. 예, 그래픽이 상당히 좀 올드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마지막 단계로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너가 프로그래밍 공부한 게 좀 아까우니까 그리고 재밌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하지만 이 피카츄 배구 게임이라는 게 이미 있기 때문에 너가 게임을 해보고 이걸 구현하려면 어떤 순서로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게 좋을지를 기능 목록을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아빠가 피드백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모든 구현 부분을 아이 스스로 하도록 한번 제안을 해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상당 시간이 흘러서 이거는 뭐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좀 도와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완성을 했습니다. 약간 뭐 기능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소리도 넣었습니다. 여기 들리는 좀 피카 막 하죠. 부딪히면. 예, 예, 이런 식으로 피카츄 게임을 완성을 해서 어,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한 두 달 이상 거의 한 세 달 근처를 같이 저와 같이 프로그래밍을 학습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한 거고요. 이거 아이가 작성했던 문서라서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이 문서를 작성하고 2019년 5월 달에 이제 소물이라는 행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전날에 이 최종 문서를 봤거든요.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앞에 만들었던 그 내용들보다 마지막에서 이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느낀 점을 얘기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한번 어떤 부분들을 아이가 느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부분이 저는 좋았어요. 사실 그 상당히 많은 부모들 이제 요즘에 젊은 부모들은 좀 다르기도 하지만 저같이 나이가 있는 부모들은 되게 무뚝뚝하고 아이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도 잘 못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소통도 많이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하면서 아빠가 상당히 부드럽고 뭔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주거나 가르쳐 줄 때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고 제 얼굴 표정도 상당히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아빠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니까 점점 더 아이가 친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예, 두려움도 좀 덜해진 것 같고요. 예,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부분이 이 아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얻은 소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물론 노트북을 사줌으로 인해서 거의 100만 원 상당의 많은 비용을 지출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소통이 좋아졌다는 거. 근데 그때의 그 3개월 동안 했던 그 소통이 이게 이제 중3 때 했던 경험이거든요. 중3 때 했던 이 경험이 지금 고2로 가고 있는 사실 중3이나 이제 고등학교로 오면서 특히 아들 같은 경우에 소통하기 되게 힘들고 반항심이 강한데
아직까지 저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즐거운 대화를 많이 하고 아이도 편하게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도 한글 같은 언어다. 이거는 상당히 저도 이제 의외이긴 했는데 우리들이 그 한글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어라든가 이런 걸 배울 때 너무 이제 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학습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또 프로그래밍도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완전히 또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할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느냐 그냥 말하면서 처음에 일단 듣고 말하고 연습하면서 학습하지 않았느냐 책을 읽으면서 문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말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프로그래밍도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무엇인가를 만들면서 프로그래밍을 학습해라. 그런 의도로 이 느낀 점을 작성했는데 저도 제 아이가 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서 다른 측면에서 많이 성장했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문구였어요. 세 번째도 상당히 큰데 우리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실수 한번 하면 시험에서 바로 점수가 드러나고 이거를 만회할 기회도 많지 않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완벽해야 된다는 한 번 할 때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이가 이 세계의 프로그래밍을 구현을 해보면서 실패해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느낀 거죠. 저는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항상 완벽하려는 성향이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고 삶의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린 나이에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걸 느낀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그 아빠의 입장에서 동영상을 찍었던 부분에서도 얘기한 건데 처음에 제가 아이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전달하고 싶었던 너가 게임을 진짜 많이 하는데 게임을 하는 것만 재밌는 게 아니라 게임을 만드는 건 더 재밌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는 건 몇 배의 즐거움이 있다는 걸 더 어린 나이에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 부분을 느꼈다고 해서 저도 상당히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약간은 저의 성향도 영향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제 아들이 했던 얘기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 보낸다. 너무 재미없지 않냐. 그래서 물론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게 재미없으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된다. 괜찮다. 글도 되게 재미있고 그 속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물들다라는 행사로 그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하는 얘기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옆에서 지켜보는 아빠의 입장으로 정말 뿌듯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 부모들이 그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배우고 그런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들이 너무 그 과거에 학교 공부를 통해서 성공하는 그 스토리에만 매몰돼서 살고 있는데 그 성공 모델은 저와 같은 나이에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성공 모델이 맞을 수 있지만 지금 아이들에게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한 거는 우리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수 있는 것들만 아이들이 연습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시간을 쏟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이들에게 경쟁력을 키우려면 학교 공부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외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 일을, 아니면 그 무엇인가를 더 하도록 지지해주고 옆에 도와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같이 공부해보고 도전해보고, 이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동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이 얘기했던 부분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존과는 다른, 그리고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식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무엇인가를 같이 할 때 아이도 성장하고 부모도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동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